죄송합니다. 일단 뭐 이거 화면 나오고 하기 전에요. 오늘 토론 회의의 제목이 살충제 달걀 발암물질 생리대 사전 예방은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가? 이게 오늘 주제가 아니라 제목이더라고요. 이 제목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암물질 생리대는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살충제 계란은 이거는 위법으로 사용돼서 지금은 법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전에 나왔던 멜라민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위법적인 거였기 때문에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위법을 자행하는 불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네. 사실 우리 생활 편리를 위해서 화학 제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전부 여기 뭐 엄청 많은 화학 물질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데요. 사용량도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 따라서 점점 그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께 화학 제품 다 없앨까요? 하고 여쭤보면 아무도 화학 제품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만큼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이런 편리성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안전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실 1958년에 미국에서는 그 델라니 클로즈라는 그런 법이 생겼었습니다. 그 법은 뭐냐면은 일단 식품에서는 오염물질이건 일부러 사용하는 첨가물이건 간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은 식품에는 전혀 검출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법이 1958년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의 이야기였고요. 오염도 좀 덜 했을 때의 이야기고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러 사용하는 첨가물이야 뭐 안 넣으면 되니까 그거는 맞출 수가 있는데 오염물질 같은 거 특히 우리가 쓰는 농약 같은 것들은 식량 생산을 해서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이 지구 전체가 아니면 나라 전체가 먹고 살게 하려면 농약의 사용은 불가피한데 그것이 남아있는 거를 불검출로 제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고요. 그러다가 요거는 식품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1980년에 대법원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정량적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근거한 정책을 요구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 업장의 생산 업장에 관련된 법안이기는 했고요.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위에서 평가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자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에는 미 의회에서 58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델라니 클로즈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발암성을 보였던 농약이라도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불검출이 아니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라. 대신 이때 충분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하다는 이런 수준을 결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자 하는 법이 이 58년에 있던 델라니 클로즈를 이제 대치하게 된 거죠. 바로 다음 해에
이제 미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어떤 섹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아주 단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SOP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이런 거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정책 결정을 했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런 약간 늦기는 했습니다. 미국보다는 좀 늦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decision making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과학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식품 안전 관리를 한다. 일단 식품에 관해서 제가 이제 식품 전공이기 때문에 식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식품안전기본법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기준을 세워서 해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서도 유해물질의 노출량을 평가하고 위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적어도 식품에 있어서는 식품 자체의 관리는 정책 관리는 위해 평가에 근거해서 한다는 기준이 있고 여기에 따라와서 관리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해 평가를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계산해서 한다는 얘기는 왜 우리가 위해 평가한 자료를 발표할 때 우리 소통에도 항상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도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해 평가 결과에 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겠다 하면 이거는 규제 없이 마음대로 써라 아니면 화학물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화학물질 사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요.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위해 평가에 기초를 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예가 미국에서 찾아보자면 이제 트랜스팻 같은 거 위해 평가를 해서 요 표시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가공이나 뭐 이럴 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표시제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환경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엔진에 대한 환경부의 저감에 대한 법률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노동청에서는 작업장 내에 이런 화합물에 대한 어떤 총량을 지정하는 이런 규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살충제 계란 때문에 묻혀서 전혀 잘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겠지만 살충제 계란 터지고 한 일주일쯤 후에 백수호 분말 위해 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백수호 분말, 그러니까 추출물이 아니고 분말이요. 분말 제품이나 환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제로 위해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가 가능했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위해 평가가 꼭 반규제냐, 꼭 친규제냐 이렇게 나누어 놓을 수는 흑백 논리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위해 평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용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위해 평가에 의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가습기 살균제 이후에 이 케미컬 포비아가 너무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쭉 생각했던 했던 바 중에 하나는 사실 케미칼이라는 게 한
곳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벤조피렌 이거 오염물질이에요. 오염물질인데 이렇게 뭐 공장 불뚝이나 뭐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저런 거에서 뭐 산불에서도 나오고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담배 연기 특히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에서부터 오염이 되면 이게 뭐 오염물질이 저기 농산물로도 들어가고 수산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식품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서 맛있게 막 구워 먹는 상태에서도 들어오고, 자, 어쨌든 간에 식품으로 들어오는 건 식품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퍼진 오염물질이 식품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을 생산할 때 다 오염이 됩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식품만이 아니에요. 약품도 있고 뭐 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빼놓게 된다는 거죠. 자,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있나요? 이렇게 대기가 있으면 호흡도 합니다. 호흡으로 들어오는 양도 결국은 똑같은 화합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식품 따로 위해평가하고 환경부에서 대기 따로 위해평가하고 뭐 화장품에서 여기 바르는 연고 뭐 이런 거 화장품 따로 위해평가하면 다 따로따로는 안전한데 그거를 다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냐 안 하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의 갭을 막기 위해서 이번 법률이 제안된 거고요. 벤조피렌을 얘기를 했지만 이번 생리대 사건에, 자, 생리대 사건은 저는 사실 이쪽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발표된 그 기사를 그냥 따왔습니다. 자, 생리대에서는 개당 어쩌고저쩌고 나노그램에서 얼마 정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모두 검출됐다. 모두라는 얘기는 모든 생리대에서 검출됐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발암물질 성분인 에탄올이나 이소프렌, 벤젠 등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탄올은 여러분들이 생리대에서는 기대를 안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아마 에탄올 엄청 많이 드실 겁니다. 이게 뭐 소주병에 가면 이만큼씩 들어있는 게 에탄올이죠. 자, 이소프렌은 우리 대부분의 식물체가 뭔가를 만들려면 이소프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벤젠 얘기를 하려고 이걸 나왔습니다. 이 앞에 거 얘기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벤젠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위해평가를 생리대에만 가지고 생리대에서 나오는 벤젠에 대해서 위해평가를 하면 그걸로 끝이냐? 벤젠은 생리대에서밖에 나오지 않느냐? 이미 여기는 좀 오래된 건물이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바닥재 새로 깔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왁스에서도 나오고 당연히 흡연할 땐 많이 나오고요. 소각장, 산불, 배기가스에도 휘발유에서도 나옵니다. 한동안 음료에서는 안식향산과 비타민C를 같이 쓰는 음료에서도 나왔지만 요거는 같이 쓰는 걸 금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지금 생리대에서 벤젠이 나왔다고 해서 생리대만 가지고 위해평가를 한다고 사람이 그게 안전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해야 하는데 자, 이게 다 관리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따로따로 위해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각각의 자료를 소비자들이 다 각각 봤는데 환경부에서는 벤젠 요만큼 대기에 요만큼 있으니까 안전하다. 먹는 물에 요만큼 있으니까 안전하다. 생리대에는 요만큼 있으니까 뭐 아직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나는 안전하냐 하는 거 문제가 생기고요. 그냥 여러 가지 뭐 파라벤 같은 것도 여러 군데 이건 첨가하는 물질이지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식품, 의약품, 또 뭐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 양식 어장에서 포르말데하이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연식품에서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뭐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거에서 포르말데하이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군데서 그래서 생선에서 수산물에서만 이거 위해평가를 해서 포르말데하이드 문제가 뭐 끝날 것이냐? 그건 아니죠 또. 그래서 통합 위해평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개별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그리고 잘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터지고 살충제 계란도 터지기는 했지만 그것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관리하는 법도 너무 다양하고 그 부처도 너무 다양한데 과연 이것들이 사람 위주로 다 잘 묶이고 있느냐 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빈 점이 있다 해서 이런 그 인체 적용 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이제 기존 법률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위해 평가하고 관리를 하는 제품들은 일단 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이 법에서 그 사력 있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2개 이상의 법률에서 소관하는 제품의 중복 사용이 된다면 이 새로 발의하는 법안에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거고요. 이 법안에서는 인초 적용 제품이 섭취,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투여하는 거, 그러니까 주사제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약으로 투여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접촉으로 오는 거, 연고제나 무슨 화장품 이런 것들, 대기같이 흡입하는 것들 이런 모든 노출 경로를 망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으로 구성이 이런 면에서는 잘 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안을 쭉 보면서 명확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과연 다 포함을 하느냐 이렇게 뚜렷한 의미가 누가 읽어도 알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조금 의문이 되는 점에 대해서만 몇 개 한번 드러내놓고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였거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하였거나 이거를 사용함에 따라 유출되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사용함에 따라 유출되어라는 것이 오염물질을 과연 포함하는 건지 최근에 DDT 같이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나타난 물질들 또 벤조피렌처럼 이렇게 오염으로 들어오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도 과연 이 법안이 명료하게 포함을 하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도 있군요. 이런 요소를 포함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국제기관에 어떤 문서를 봐도 바이올로지컬하고 마이크로바이올로지컬을 분리를 하는 곳은 따로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굳이 이거를 분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는 게 약간의 의미가 들었는데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점 같지는 않고요. 이 오염 물질을 확실히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법이 실제 제품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물질 외에 오염되는 물질까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가 아까 개별 법에서 포함되지 않는 부분 더하기 이런 개별법들의 2개 이상의 법률에서 소관하는 제품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에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2개라고 드러냈을 때 예를 그냥 아주 쉽게 들자면 식품위생법에도 적용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근데 단 여기 두 군데만 들어갔다. 그럴 경우에도 이런 새로운 법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들이지만 한 1개 부처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 물론 법은 포괄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이게 되면 이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이 법률 중에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보는 것이 이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다행히도 심의조정 외에 의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결 기능이 있으면 조금은 나을 겁니다만 이런 위원회가 얼만큼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우리나라의 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위원회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들었고요. 다행히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공동위원장, 여기에 위원장을 2명을 두고 한 분은 국무총리, 한 분은 이제 외부 위원, 물론 비상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공동위원장이 되면 상당히 위원회의 위상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과연 위상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위상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간사가 식품의약품만 차관급 그 공무원이 간사위원으로 자리를 할 정도면 위상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부 이 위원들은 비상임이거든요. 위원장 포함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실질적인 효율성에 의심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이 식품을 관리하는 지금보다는 조금 작지요. 범위가 식약처와 줄여서 말하면 그냥 농림부와 뭐 해양수산부 이렇게 전부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갭들을 메우고자 그런 게 생긴 걸로 압니다. 근데 식품 사고는 그 위원회 만든 이후에도 계속 계속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회가 하는 일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여기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여기서 찾아봤냐 하면 실제로 제가 그 규제개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들이 얼만큼 일을 많이 하고 얼만큼 이 실제적인 효력을 많이 갖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못하는 일도 많지만 그것들과 식품안전정책위원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봤는데 국무총리실의 이 구조를 보자면 일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요 이렇게 사회조정실 안에 국무조정실에서 쭉 내려가서 사회조정실 안에 아니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고용식품의약정책관이 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일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하는 일 여러 가지 중에 아주 일부예요. 만약에 이 법이 실행된다면 아마도 이 밑으로 들어가서 안전환경정책관과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두 국장급 공무원 사이에서 조율을 해서 적당히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하고도 힘든데 여기서 두 분이면 또 다시 미루는 상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것도 조금 불안합니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를 한번 볼게요. 거기는 국무차장실 밑에 규제조정실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조정실 밑에가 아니라 규제조정실 따로 있고요. 규제조정실 아래에는
규제총괄정책관, 혁신기획관, 심사관리관 이렇게 해서 국장급 공무원이 3분이 규제개혁위원회 하나를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고 규제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장급 공무원이 3분이면 그 밑에 실무진은 더 많겠죠. 이게 일의 효율성의 차이인 것 같고요. 물론 이 법안에서는 이렇게 상세한 것들은 하나도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안이 힘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게 되려면 이 위원회가 단순히 이름의 위원회가 아닌 이 정도의 힘을 받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관의 설립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어떤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디 제가 좋은 마을을 발견을 해서 그냥 하나 따온 겁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는데 이정표에 붙어 있는 거예요. 1802년에 이 마을이 생겼고 고도는 얼마고 인구는 3,700명이다. 이렇게 써 이렇게 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줬죠.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거를 다 그냥 더해서 그러면 6,122다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벤젠은 얼마고 뭐는 식품 중에 뭐는 얼마고 또 연고 중에 뭐는 얼마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정책위원회가 그냥 가끔 만나서 그때 제공된 그날 바로 제공된 숫자로 되어 있는 자료들 쭉 몇 장 훑어보면서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러고 나오는 위원회, 형식상의 위원회가 되면 그냥 뭐 생긴 연도와 인구와 뭐 고도, 위도 이거를 그냥 쭉 더해서 위해 평가를 했다, 다 합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22조에 여기 보면 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끝에 조금 가서 붙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절실한 실제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발제문에 몇 개의 예를 잘 뽑아놨는데요. 사실 독일의 BFR 같은 기관에는 이거 위해평가 전문기관이죠.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서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한 기관에서 맡아서 해서 전부 필요하면 관리에 대한 조치는 해당 부처로 이렇게 알려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정책에 개입은 안 해요. 위해평가 결과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책은 각 기관에서 관리는 각 기관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전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상당히 위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실질적인 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단순 합을 막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 22조가 아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